수천 년 전 인류 역사에 찬란한 빛을 발하던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어느 날 호련히 자취를 감춘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새로운 문명이 피어났다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있는 인더스 문명의 갑작스러운 쇠퇴와 그 뒤에 찾아온 극적인 변화의 순간들을 함께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한 문명의 장대한 서막과 신비로운 사라짐,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롭게 싹튼 또 다른 역사의 드라마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과연 무엇이 위대한 문명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의 실마리는 바로 두 거대한 문화의 충돌에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었죠.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가진 두 문명이 만나면서 빚어낸 거대한 드라마가 인류 문명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의 문을 열고 사라진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그곳에서 우리는 인더스 문명의 번영과 동시에 그들을 집어삼킨 미지의 불안감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기원전 2500년경, 오늘날 파키스탄과 인도 서북부에 걸쳐 인더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경이로운 문명이 꽃을 피웠습니다. 바로 인더스 문명이죠. 이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고 계획적인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같은 거대 도시들은 마치 현대 도시의 청사진을 보는 듯한 격자무늬 도로망을 자랑했고요. 효율적인 배수 시스템과 심지어 대형 공중 목욕탕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하니 그들의 건축 기술과 위생관념은 가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거대한 왕궁이나 신전의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 문명이 강력한 왕권이나 종교적 지배가 아닌 평화롭고 상업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인더스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도 활발하게 교역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인장 문자는 아직 해독되지 않아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만 춤추는 소녀상이나 다양한 토기 유물들은 당시 사람들의 예술적 감각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해주죠. 이처럼 평화롭고 번성했던 문명이 어느 날 갑자기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이 찬란했던 문명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갔던 것일까요? 기후변화, 지진 같은 자연재해도 원인으로 꼽히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뒤바꾼 또 다른 거대한 힘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외부 세력의 등장이죠.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인더스강 유역에 머지않아 북방에서 불어온 거친 바람이 몰아닥칠 것이라는 예감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네, 맞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은 바로 북방 스텝 지역에서 불어온 거센 바람, 즉 아리아인이라 불리는 새로운 집단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을 터전 삼아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아온 유목민족이었죠. 인더스 문명이 계획적인 도시를 중심으로 정교한 문명을 꽃피웠던 것과는 달리 아리아인들은 새로운 목초지와 삶의 터전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존 방식은 인더스 사람들과는 너무나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할 수 있겠죠. 아리아인들의 존재감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것은 바로 말과 전차를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이었습니다. 빠르고 강력한 말들이 끄는 전차는 그들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광활한 대지를 정복하고 마주하는 다른 부족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무기이자 상징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한 채 용맹하게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전투에 특화된 전사 집단이었죠. 또한 아리아인들은 자연의 경이로운 힘을 숭배하는 독특한 베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는 신인들아,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의 신 아그니처럼 강력한 자연현상을 신격화하고 복잡하고 장엄한 재래의식을 통해 신들과 소통하며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들의 문화는 안정과 상업을 중시하며 평화를 사랑했던 인더스 문명의 분위기와는 그야말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한쪽은 정교하게 설계된 도시에서 안정된 삶을 꾸려갔고 다른 한쪽은 거친 자연 속에서 끊임없는 움직임과 정복을 통해 생존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문명이 마침내 인더스강 유역에서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아리아인들이 비옥한 인더스 평원으로 서서히 이동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고요했던 인더스 문명의 경계에는 낯선 그림자와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인더스 사람들은 외부와의 활발한 교역에는 능숙했지만 대규모 침략에 맞서 싸우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도시는 견고한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평화를 지키는 데 더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반면 아리아인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는 데 주저함이 없었으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하는 데 능숙하고 익숙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마찰과 오해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과 목초지를 둘러싼 사소한 다툼, 낯선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었겠죠. 하지만 평화로운 농경도시 문명과 호전적인 유목 전사 집단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 넓고 깊었습니다. 서로의 존재 방식 자체가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만남이었으니까요. 인더스 사람들의 평화적인 접근 방식이나 방어적인 태도는 아리아인들에게는 오히려 침략을 부추기는 약점으로 비쳤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크고 작은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전면적인 전쟁으로 번지게 되었고, 인더스 문명에 찬란했던 도시들은 거친 북방의 바람 앞에서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평화롭던 도시의 지평선에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나타난 수많은 기마병과 전차부대. 그들의 압도적인 모습은 인더스 사람들에게는 전례 없는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견고했던 성벽은 위협받고 수천 년간 이어져 오던 평화로운 일상은 순식간에 혼돈과 파괴 속으로 빠져들었겠죠. 인더스 문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섰겠지만 아리아인들의 조직적인 전투력과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을 겁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문화적 교류나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두 문명의 생존을 건 거대한 투쟁이 서막을 알리는 비극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이제 인더스 문명은 그들의 평화로웠던 역사를 뒤로하고 거대한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충돌은 단순한 전쟁을 넘어 인류 문명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놓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인더스 문명은 거대한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북방에서 불어온 아리아인들의 거친 바람과 끊임없는 공격, 조직적인 전투력 앞에 평화를 사랑하며 살아왔던 인더스 사람들의 저항은 마치 거센 파도 앞의 모래성처럼 점차 힘을 잃어갔죠. 한때 견고했던 도시의 성벽들도 결국 무너져 내렸고 수천 년간 찬란하게 빛나던 문명의 불빛은 서서히 꺼져가는 듯 보였습니다. 아리아인들은 단순히 도시를 파괴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더스강 유역의 비옥한 땅을 점차 자신들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며 새로운 지배 질서를 확고히 확립해 나갔던 겁니다. 물리적인 정복이 일단락되자 이제는 더욱 근본적인 변화, 즉 문화와 사회 구조의 대대적인 재편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인더스 도시의 폐허 위로 아리아인들의 유목 문화가 스며든 새로운 형태의 마을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그들의 강력한 배다 신앙이 이 땅의 새로운 정신적 주류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마냥 순탄하게만 흘러간 것은 결코 아니었겠죠. 기존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던 인더스 문명의 후예들, 우리가 흔히 드라비다인이라 부르는 이들은 자신들의 오래된 삶의 방식을 그리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두 거대한 문화는 서로 충돌하고 뒤섞이며 복잡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 속에서 서서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돈과 재편의 시기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하고 논란 많은 사회 시스템 중 하나인 카스트 제도의 씨앗이 비극적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카스트 제도는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계급을 나누는 것을 넘어 아리아인들이 정복한 인더스 문명의 후예들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실로 치밀하고 복잡한 사회적 생존 전략이자 강력한 지배구조로 작동했던 거죠. 침략자였던 아리아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인종적 우월성을 확고히 하고 피정복민과의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자신들의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 새로운 사회 질서의 가장 높은 계층에는 브라만이라 불리는 사제 계급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신과 인간을 잇는 존재로서 제사와 학문을 독점하며
강력한 정신적 권위와 지적 우월성을 행사했죠. 그 다음으로는 크샤트리아라 불리는 전사 계급과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수행하며 물리적인 힘으로 사회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샤 계층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며 사회의 경제적인 기반을 담당하는 평민 계급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계층인 수드라는 주로 육체 노동과 봉사를 담당하는 하층 계급으로 존재했습니다. 이 수드라 계층은 대개 정복당한 인더스 문명의 후예들이나 그들의 후손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역사가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지며 한번 정해진 신분은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각 계층은 자신들만의 엄격한 역할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다른 계층과의 결혼이나 식사, 교류는 엄격하게 제한되었죠. 마치 거대한 피라미드처럼 사회 전체가 정교하게 분할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사회적 신분을 나누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직업 선택, 결혼 상대, 심지어는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까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규정하는 강력하고도 뿌리 깊은 사회적 틀이 되었습니다. 이 견고한 시스템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며 인도 사회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인더스 문명이 추구했던 평화로운 공존의 정신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굳건히 자리 잡은 새로운 질서가 채워나갔습니다. 폐허가 된 고대 도시의 유적이로 아리아 문화와 강력한 사회 시스템이 겹겹이 쌓여가는 비극적이면서도 어쩌면 필연적이었을 역사의 흐름이었죠. 두 문명의 충돌은 이렇게 인류 문명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놓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 결과 탄생한 카스트 제도는 오늘날까지도 인도 사회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명이 사라지고 다른 문명이 그 위에 세워지는 과정은 참으로 가슴 아프면서도 인류 역사의 복잡성과 연속성을 일깨우는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더스 문명이 추구했던 평화로운 공존의 정신이 점차 쓰러지고 그 자리에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굳건히 자리 잡은 새로운 질서가 채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폐허가 된 고대 도시의 유적이로 아리아 문화와 강력한 사회 시스템이 겹겹이 쌓여가는 비극적이면서도 어쩌면 필연적이었을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두 문명의 충돌은 이렇게 인류 문명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놓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 결과 탄생한 카스트 제도는 오늘날까지도 인도 사회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아리아인들이 인더스강 유역을 점차 장악해 나가면서 고도로 발달했던 인더스 문명의 도시들은 서서히 활력을 잃고 폐허의 그림자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정교한 계획 도시와 위생시설, 그리고 평화로운 삶의 방식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유목 생활을 하던 아리아인들의 새로운 정착지들이 메워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정복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심장부가 바뀌는 문화적 지형 자체가 뒤바뀌는 거대한 변화였죠. 아리아인들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와 그들의 강력한 베다 종교체계가 새로운 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았고 인더스 문명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들은 점차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아리아 문화 속에 흡수되어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두 문명이 섞이면서 탄생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산물은 바로 카스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엄격한 신분 제도였습니다. 아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고 수많은 피정복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제도를 고안해냈던 것이죠. 이 제도는 크게 네 가지 계층, 즉 바르나로 나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계층에는 종교의식을 주관하고 지식을 탐구하는 브라만이 자리 잡았죠. 이들은 신과의 소통을 담당하며 사회 전체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왕과 전사 계층인 크샤트리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보호하며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죠. 세 번째 계층인 바이샤는 농업, 상업, 목축업 등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평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담당했죠. 그리고 가장 낮은 계층에는 노예나 수공업자, 농업 노동자로 구성된 수드라가 있었습니다.
이 수드라 계층은 대개 정복당한 인더스 문명의 후예들이나 그들의 후손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역사가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지며 한번 정해진 신분은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었죠. 각 계층은 자신들만의 엄격한 역할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다른 계층과의 결혼이나 식사, 교류는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피라미드처럼 사회 전체가 정교하게 분할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사회적 신분을 나누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직업 선택, 결혼 상대, 심지어는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까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규정하는 강력하고도 뿌리 깊은 사회적 틀이 되었습니다. 이 견고한 시스템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며 인도 사회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카스트 제도는 단순한 계급 제도를 넘어 두 문명의 격렬한 충돌과 복잡한 융합 과정 속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고착화하고 아리아인들이 광대한 지역과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한 사회적 생존 전략으로 굳어진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하고 논란 많은 사회 시스템의 씨앗이 뿌려진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인더스 문명의 마지막 숨결이 꺼지고 그 위에 아리아 문화의 강력한 토대가 세워지는 순간은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평화롭고 신비로웠던 문명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강력한 지배 질서와 엄격한 계층 구조를 가진 새로운 문명이 태어나는 모습은 거대한 역사적 변화가 가져오는 충격과 함께 문명의 흥망성쇠, 그리고 문화적 충돌이 남긴 유산의 무게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들죠. 하나의 문명이 사라지고 다른 문명이 그 위에 세워지는 과정은 비극적이면서도 어쩌면 필연적이었을 인류 역사의 복잡한 흐름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인도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카스트 제도의 기원을 살펴보는 것은 과거가 현재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인더스 문명과 아리아인의 만남은 단순한 고대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문화적 충돌과 융합이 어떻게 새로운 사회 질서와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죠. 사라진 문명에 대한 애도와 함께 새로운 문명의 탄생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조명하며 인류 역사의 복잡성과 연속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